钱的。好的，我们邀请到韩国世宗研究所所长金显玉来跟大家分享见解。 사장님 어서 오세요. 우선 해리스와 트럼프 중 누가 당선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전망하시나요? 지금 전체 내셔널 레벨에서는 해리스가 한 2%? 그 정도 앞서는 걸로 나오는데 실제 경합주에서는 지금 트럼프가 앞서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예년에 지난 선거들과 비교를 해보면 미국의 어떤 폴링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 단위에서 득표율이 상대 트럼프보다 한 8점 몇 퍼센트 앞서는 걸로 나오고 당시 힐러리 클린턴 같은 경우도 트럼프에게 한 6.5, 6.3 그 정도 나오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2.2 내지 3% 트럼프보다 해리스가 앞서서도 결국 경합주에서 상당히 해리스가 불리해지는 거 아니냐. 지금 판세로 봐서는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당선 시 두 후보는 각각 취임 후 한국과의 외교 협력 측면에서 어떤 정체적 차이를 가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또한 이러한 정책 차이가 한미 1중 4가 관계에 어떻게 다르게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리스가 당선이 된다면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는 바이든 때와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소다자 협의체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안보나 경제나 이런 것들을 위한 정책을 펼 걸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미일 3자 협력이라든지 쿼드 협력, 오커스 협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할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소다자 협의체를 통해서 중국을 견제를 할 걸로 보이고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러한 소다자 협의체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시가 되고 있어요. 물론 쿼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 트럼프 때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트럼프 1기 때 쿼드를 아시아판 나토로 만들겠다 하면서 만든 게 쿼드지만 결국은 다양한 국가들의 이익이 달랐기 때문에 아시아판 나토로 만들어지지는 못했고 그래서 트럼프가 들어와도 쿼드라든지 오커스라든지 한미일 협력은 계속 유지가 될 걸로 보이는데 이것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즉 해리스 같은 경우는 동맹국들과 같이 관계를 강화해서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입장인데 트럼프는 중국도 견제하지만 동맹국들에게도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일본이나 한국이나 대만이나 이러한 국가들과 미국의 관계가 얼마나 잘 돈독하게 유지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리스는 북한에 대한 억제력 강화에 중점을 둡니다. 군사적으로 얼마나 억제력을 강화시켜서 북한의 도발에 한국과 미국이 함께 준비하고 대응하는지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결국은 김정은하고 대화를 해서 김정은이 아무것도 못하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게 잘 관리를 하겠다는 입장이죠. 그래서 그런 관리하는 상황을 트럼프가 원한다면 결국은 김정은에게 상당한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한국 입장에서는 비핵화 조치 없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결국은 북한의 핵을 용인해 주는 꼴이 되는 것이고 한국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한국의 안보는 어떻게 되느냐.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북한에 인센티브를 주어서 되느냐. 이러한 불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트럼프의 어떤 북한에 대한 정책은 추후에 한국의 안보를 더욱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죠.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那我们再把镜头转回棚内主播。 好的，非常感谢韩飞采访。我们看到金所长的这样的一个分析啊，那么大家现在看到的是新唐人2024年美国大选开票夜的现场直播。我们现在线上呢还有王志胜博士在线。